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2에서 3%로 미국 40%대, 이나 유럽 강국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한국은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세계 9위권에 진입하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K방산의 급부상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대전의 변화가 그 배경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상식을 뒤바꾼 원시적 지상전으로 공중전이 거의 없는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중전 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도 장거리 유도탄 위주의 제한적 공중작전을 펼치면서 전쟁은 순수한 지상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주로 수출하는 고가의 첨단 무기 대신 한국의 재래식 무기, 특히 자주포와 전차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약 2100대의 자주포를 보유하며 이는 전 세계 자주포 4600대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포탄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한국의 전차 수 약 3800대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실전 운용성을 극대화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래식 무기 개발을 돈이 안 된다며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의 K방산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품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스타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의 기회를 극대화했으며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 20조 원 규모,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은 이를 상징한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신속한 군비 증강이 필요했고 유럽의 느린 납품 속도, 독일 레오파르드 2 전차 50대 주문 시 5년 소요, 대신 한국의 빠른 공급 능력을 선택했다. 한국은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재정난에 처한 폴란드의 차관 제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구매력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서 생산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3자 공급망이 형성되며 한국은 채권국으로서 경제적 이익도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사업보다 방산 협력을 우선순위로 언급하며 K9 자주포, 155mm 포탄, 천공 요격 무기, 신궁 대전차 미사일을 핵심 수요로 제시했다. 한국은 살상 무기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나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또는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공급망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폴란드,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웨, 노르웨이 등 나토 가입국들로 시장을 확장하며 러시아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에서 K방산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은 단기 판매와 장기 공장 건설을 병행하며 글로벌 방산혁명을 구상하고 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K방산과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협정 폐기는 우주 개발과 군사적 로켓 발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특히 고체연료 로켓 기술의 자유로운 개발이 핵심이었다. 한국의 우주산업은 현재 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항공우주연구원, 액체연료 로켓, 과 국방과학연구소, 고체연료 로켓, 가 기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체의 러시아 기술 의존과 같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청 설립과 민간 중심의 생태계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창원, 대전, 고흥간 지역 이기주의 논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창원, 우주청, 대전, 발사체 연구, 고흥, 위성센터로 역할 분담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독점적 통제와 민간 참여 부족은 우주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된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은 자주적인 위성 발사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으며 고체연료 로켓은 국가 위기 시 긴급 위성 발사에 필수적이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탄도 중량을 8에서 9톤까지 늘리며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갖추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한다. 순항미사일 1500km 사거리 은 위력이 약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를 유발하지 않지만
한도 중량 강화로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또한 군사위성 발사의 자유화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며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 구조와 민간의 제한된 참여로 인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과 같은 민간 주도 혁신과는 달리 한국은 과기부와 정부기관이 사업을 독점하며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다. 삼성, LG, SK와 같은 시스템 설계 기업들이 위성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고흥의 우주 발사 기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외국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혁신 중견기업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통제 중심 접근은 과거 원자력 산업, 한수원으로 분리, 과유사하며 우주 산업마저 과기부가 독점하려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우주발전 기본법 개정은 국무총리 주관의 통합우주협의회 설치를 포함했지만 산업 육성보다는 관료적 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K방산과 우주산업의 성공은 민간 주도와 글로벌 협력에 달려있다. 유럽과의 기술 협력, 민간 발사 실험의 자유화,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인도, 달 남극 탐사 성공과 같은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카르텔 논란은 민간의 창의성을 범죄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민간의 주도권을 넘겨야 하며 우주산업을 제주도와 같은 민간 중심 생태계로 재편해야 한다. K방사는 이미 폴란드, 우크라이나, 나토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우주산업 역시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국의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로 급증하며 2024년 2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무기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K방산의 강점은 첨단 기술과 가성비, 빠른 납품 속도에 있으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미국 육군의 실증 테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LG 넥스원의 비공 유도 로켓은 미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국산 무기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우주산업 역시 K방산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통제자에서 조력자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과감한 정책 혁신과 민간의 창의적 도전이 필수적이다. K방산과 우주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적 분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액 증가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이다. 한국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방산 강국이며 우주산업에서도 민간의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체제를 혁신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